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장애인 복지와 인권은 우리 사회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의 장애인 복지를 실행하고 있는 광주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김갑조 상임이사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갑조라고 합니다. 예,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김갑조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대학 시절 얘기부터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대학을 다니셨는데, 예. 82년 그러니까 대학 3학년 때네요. 대학 3학년 때 맞습니다. 희귀질환 판정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떤 병이었는지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만 망막 색소 변성이라는 그 시신경이 변형되는 그 질병을 제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된 그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어렸을 때는 눈이 아주 나쁜 사람, 그래서 이제 조금은 생활이 불편하겠구나 이런 정도였는데 대학 들어와서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 판정을 받으면서 몇 년 안 가서 바로 이제 실명을 하게 되니까 어렸을 때는 눈이 나빴지만 실명할 것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했지요. 그런데 대학 와서 그렇게 이제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네. 젊은 나이에 이제 시각장애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그때 당시 뭐 많이 아무튼 속상해하시고 또 예, 좌절도 하시고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냥 딱 한마디죠. 인생의 끝. 네. 되게 사람들이 저더러 눈이 안 보이면 무엇이 불편하냐. 답이 뭐겠습니까? 다 불편합니다. 네, 그렇죠. 모든 것이 그 지체장애인은 달리기 할 때나 또는 뭐 이럴 때 절대 불편하겠지만 우리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불편하죠. 너무 이렇게 힘든 그 어려움이었습니다. 네. 예, 그 이후로 이제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 제 스스로가 시각 장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 답답할 일이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지금도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인식이 좋아진 것은 부족함이 있는데 그때는 더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설 곳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이후에 학업은 어떻게 이어가셨습니까? 그때 3학년이었기 때문에 그 잔시가 조금 남아서 네. 근데 그때 이제 경제학과였기 때문에 시험이 되게 이제 그 논술용으로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리 공부해서 쓰면서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그 수학을 석사 과정을 더 마치고 또 박사 과정도 수료는 못했지만 졸업을 못했지만 다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점자로 이렇게 쭉 다 수학을 했습니다. 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 대학원까지 다니셨네요. 예. 석사 그래도 2개 있습니다. 아, 2개나 하셨어요. 네. 어떤 전공을 하셨습니까? 하나는 그 사회복지학을 했고요. 네. 하나는 정치학을 하게 됐습니다. 예. 사회복지학은 이제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하신 것 같고요. 예. 정치는 또 정치학은 어떤 계기로 하시게 그 되셨습니까? 이제 저는 그 우리 삶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굳이 꼭 제도권적으로 있는 뭐 이렇게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사회적 실질적인 전문 정치도 정치지만 우리 가정이든 사회든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든 모든 부분에서 사람 관계가 정치의 원리가 도입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배우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시사 정보나 예. 이 우리 사회 돌아가는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계시고 또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하나는 이제 신문은 그 전화기나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각종 그 주간지, 일간지 이런 것을 음성으로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이걸 이렇게 통해서 듣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잡지로도 점자로 나옵니다. 점자로 듣고 점자로 읽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져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책들은 음성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음성 파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1년에 아무리 책을 못 읽어도 아무리 적게 읽어도 한 3, 40권은 읽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 개인들이 좋은 글귀나 좋은 책이 있으면 음성으로 녹음을 시켜서 그걸 저에게 줍니다. 네. 그 여러 사람이 정말 뭐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정보를 얻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주제가 만들어지면 제가 이제 강의 나가거나 할 때 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제에 관련된 시스템들을 이제 직원시켜서 좀 찾아오게 하지요. 찾아오면 그걸 쭉 다 읽고 글을 쓰고 칼럼을 쓸 때도 그 내 생각도 있지만 그 자료를 직원들 좀 도움받아서 전부 이렇게 찾아서 일일이 다 읽고 발췌해서 쓰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눈뜬 비시각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이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네. 또 성공한 CEO로 또 예. 자리 잡으셨습니다. 예, 그 얘기 예. 좀 해주시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명을 하고 나니까 아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오죽 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신 그 죽을 때 같이 죽자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모든 장애인 부모들이 우리 장애 자식보다 하루 더 살다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암담한 시절이었는데 어쩌다 제가 이제 그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그 종교의 도움을 받아서 같은 시각 장애인들을 만나게 됐고 네. 이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 나도 뭔가 해야 쓰겠다. 그런데 이제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취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받아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자영업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다행히 그 저도 열심히 했지만 저의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당신 일처럼 모두가 도와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직원도 100여 명 데리고 있는 그 조그만 회사를 일구면서 살아오게 됐지요. 네. 직원이 100여 명 됐다면 꽤 큰 규모의 이제 이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예. 규모가 과거에는 그 돈이 많으면 직원이 많으면 부의 상징이었는데 네. 요즘은 돈 많거나 직원 많으면 고생의 상징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직원들 임금도 책임져야 예, 되고 예. 회사 운영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공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그 성공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100명이라는 우리 가족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얼마나 돈을 벌고 안 벌고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낸 그 자체만으로도 코로나 겪으면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던 것처럼 눈먼 사람이 대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CEO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들어 왔다는 것만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큰 성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광주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상임이사를 하시기 전에도 예, 예. 이미 이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실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예. 좀 해주시죠. 제가 내가 내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실명을 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사회에서 적응해 살아가는데 그 저만 잘 살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룹홈 대개 장애인들이 이제 격리되어져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소그룹 하는 생활을 만들었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장애인 단체들을 만들었고 신협이라고 하죠. 신협활동조합, 금융 공동체를 만들었고 등등 자활 후견기관을 만들고 등등 이런 장애인 단체나 시설 또는 그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의 사업들을 좀 해왔죠. 그런 것이 알려지면서 또 광주에서 그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하도 봉사활동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시각장애인을 이제 그 옛날에는 봉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맞아. 내가 봉사활동 많이 하지. 눈이 안 보이니까 봉사하고 밥을 먹은 것도 봉사하니까 봉사활동이고 24시간 봉사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연유로 장애인들과 관련된 일을 좀 해오게 됐었습니다. 예,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예. 2018년도에 광주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상임이사로 이제 취임하셨는데 예. 예, 어떤 계기로 그 상임이사로 취임을 하셨는지 좀 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과정이라기보다는 제가 운이 좋은 거죠. 네. 운이 좋아서 불리움을 받게 됐습니다. 예, 너무 겸손하신 말씀을 예, 하시는데요. 이제 2018년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2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그동안에 근무하시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이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이제 인력을 채용하고 세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조그만 단체가 만들어져도 조직을 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력을 채용하고 조직을 꾸리는 것이 하나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해서 이제 우리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할 일이 조사나 연구 이런 지원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낼까 해서 이제 탈시설 장애인들을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장기 정책을 만들어 쓰겠다 하는 등 기본 설계를 하는데 이제 충실하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해왔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정말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께서는 어떤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개 이제 우리 장애인 그러면 좀 어렵고 보호를 해줘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시혜적이고 고민적으로. 네. 그 사이 이제 감사했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사람답게 살려면 조건과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서 우리도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건과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앵커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저하고 진행자분하고 같이 0m에서 달리기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그렇죠. 비장애인이 이기겠죠. 그 게임이 됩니까? 예. 우리가 장애를 가진 만큼 앞서 출발을 하고 비장애인이 0m에서 출발해 갖고 경쟁을 해야 이것이 공정한 경쟁인데 현실은 반대죠. 네. 장애인들은 0m에서 출발하는데 비장애인들은 앞서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지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 교수님께서 아시겠지만 교육을 덜 받는다면 얼마나 불직합니까? 네. 그다음에 직업을 비장애인에 비해서 훨씬 덜 갖고 못 갔죠.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동등하게 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면 되게 아니요. 우리도 장애인을 똑같이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같은 식구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선생님 아들이 선생님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 여자를 시각장애인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할래요 하면 우리 교수님 박사님이신데 제가 우리 시각장애인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박사님 모시고 오듯이 왔다 잘했다 축하한다 너 결혼 그리 해라 이럴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직업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사회적 인식적으로나 너무 우리가 불이익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과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서 우리도 인간다운 삶, 교육을 제대로 받고 또 직업도 갖고 사회에서 교수님께서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올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장애인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장애용 의무 채용 비율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예. 이 장애인을 채용한다고 하면 되게 손해를 보거나 어렵다고 생각들 하세요. 그런데 장애인이 훨씬 더 잘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을 채용하면 근로 지원이라고 해서 국가가 별도로 사람을 더 채용해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 장애인을 채용해서 불이익할 이유가 적고 또 그 외에 장애인을 채용하면 그 장애인 업무는 국가가 따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 회사에서 회사 비용 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각종 시설 환경 개선 자금들을 지원해 줍니다. 장애인을 채용하면 이로운 것이 많은데 우선 익숙치 않다 보니까 또 그 어울려 본 적이 적다 보니까 그 선입관에서부터 장애인을 잘 채용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을 채용하는 데 관심을 더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광주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상임이사로서 예. 예, 그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예, 예.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상임이사로서 남다른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좀 이 말씀해 질문에 주시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함께 잘 사는 세상이어야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이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렇죠. 3만 달러까지 이렇게 그 빠른 시간에 그 성장을 했는데 이것은 모두가 가르쳤고 또 잘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기반이 돼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하셨다시피 이 3만 달러를 10년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 잘 살고 내 자식, 내 가족만 잘 살라고 했던 조금은 폐쇄적인 노력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실은 내가 잘 살고 내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 내 자식이니까 했던 것이지만 크게 보면 이타행위거든요. 이웃을 돕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만큼 발전됐는데 앞으로 더 발전되려면 내 자식을 돌보듯이 주변 사람이 잘 되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그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철학이기도 합니다. 예, 소중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현재 몸담고 계신 이제 광주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개 장애인 시설들은 장애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그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을 개발하거나 그 조사 연구를 해서 장애인 전체의 삶의 질이나 또는 장애인 그 각종 그 생활들이 또는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운영이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광주시에서 예. 장애인을 포함해서 모든 복지 분야 예. 시설 종사자들 위해서 예. 사회 서비스원을 출범시켰습니다. 예. 사회 서비스원과는 또 어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서로 이제 그 관계는 있지만 네, 저희는 그 장애인들에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도를 만드는 곳이고요. 서비스원은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영유아부터 노인, 청소년 모든 사회복지 전 분야. 광주에는 그 사회복지 시설이 약 4천여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지금보다 더 잘 운영할 것이냐, 지금보다 더 이렇게 생산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연구 기관이라고 한다면 서비스원은 현장을 관리하고 잘 되게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센터는 이제 정책 연구 기능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광주시 장애인들의 자립과 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 좀 이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 하나는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있죠. 네. 지금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나 직업, 주거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데 이 장애인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직업도 갖게 해주고 또 독립적으로 자립 말하자면 우리 사람들이 개별적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장애인들도 집단 생활에서 독립적 자기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원이나 서포터들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이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만들어주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많은 지원 사업을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좀 이게 소개를 해 주시죠. 예. 하나는 저희 이름이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다 보니까 혹시 이제 그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곳인지 알고 여러 사람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그 예산이나 어떤 그 물질적인 걸 지원해 달라고 해서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고 어떤 필요한 정책이나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집에만 계신 분들을 찾아내서 통신원을 이렇게 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기자처럼 사회로 말하면 이걸 시켜봤더니 처음에는 조금 서투른데 또 1년, 2년 뭐 금방 시간이 가면서 많이 성장해 온 걸 보면서 참 제 스스로 감동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 예, 이제 광주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현재 상임이사께서 평가하실 때 광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회적 통계 자료는 그렇게 높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그 장애인 복지를 잘하고 있는 곳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재정 자립도도 낮고 또 예산도 적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수급률이 그 장애인 비장애인 관계없이 제일 높은 곳이 광주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 쪽에는 저희 지원센터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최초로 생겼고 전국에서 장애인 그 실업팀도 만들었고 제일 먼저 등등 장애인에 관련된 그 지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훨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4대째 시의원 중에 장애인을 계속 배출한 동네는 광주밖에 없습니다. 네, 예, 광주는 역시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께서 광주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좀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시민들 그 비장애인들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조금 제대로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다들 장애인들에 대해서 인식을 다 잘 가지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피상적이세요. 잘 모르세요. 네.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이해시키는 거. 또 하나 그 재활의 상징은 자립의 상징은 직업입니다. 비장애인들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온들 아무리 좋은 무엇을 갖고 있던 간에 직업적 재활이 안 되면 사실은 그 좀 거친 얘기로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새겨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광주 민선 7기에 와서 광주시 장애인 종합 정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센터가 이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저희 지원센터가 이제 2년 됐는데 뭘 이렇게 주도를 했냐 했을 때 조직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개년 중장기 정책을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건축을 하려 해도 설계가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60명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해서 그 1년 동안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43가지 사업을 개발해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4년 내에 이 사업을 꼭 실현해 달라. 그래서 그 중장기 정책을 개발해서 시에다 제안했고 시가 그걸 받아들여 줬습니다. 예. 43가지 이제 사업을 제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었고 올해부터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또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조언도 하고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그러죠. 예, 이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앞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사회의 수준 또 지역 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척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광주가 세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들, 계획들이 실현이 된다면은 광주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선
저는 안 보이지만 네. 그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분들의 눈으로 보면 시내에 이 주변에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겠지요. 그 대개 광주에 장애인이 지금 7만 명이 살고 계시는데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제가 추정하기로는 약 한 15,000명은 거의 집에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회로 나오시고 또 그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동네는 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함께 사는 동네로 보일 것이고 또 직업재활을 이렇게 앞으로 꾸준히 해가면 장애인들이 소득을 이렇게 창출해서 세금을 내게끔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수급률도 떨어지고 그만큼 사회가 우리 시민들은 못 느끼시게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훨씬 더 건강한 사회로 바뀌어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행복감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그 장애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소식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그 함께 잘 사는 동네로 변화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이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예. 시설과 환경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상임이사께서 보실 때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많이 좋아졌죠. 새로 지은 건물들은 이제 BF 장애인들이 접근성을 편하게 하기도 하고 이제 도로 환경도 좋아지고 많이 있고 또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가 있어서 이동도 편하고 또 활동 지원사 등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갔을 때 더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어울릴 수 있도록 어울리는 관계의 장애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그 장애를 해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생기는 건물들은 장애가 접근성을 편하게 만들어지지만 과거에 있는 건물도 그 우리 생각들을 바꾸어서 예산을 좀 지원해서라도 이렇게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업이나 이 직장을 장애인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이런 것들을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 장애인들에게 그 새로운 직장을 주는 것,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상임이사께서 보실 때 우리 광주에서는 현재 지금 장애인 그 고용 비율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조금 이제 비장애인 일자리도 넉넉치 않다 보니 네. 그 장애인 일자리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우리 지역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네. 지역이 아니어서 아마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자 이런 예.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장애인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상임이사께서 보실 때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식, 생각이 좀 우리 시민들이 좀 바꿔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영역을 좀 넓혀줘야 되고요. 네,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렇게 그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아마 일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또 취미 활동은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조금 놀라실 텐데 제가 등산을 합니다. 네, 제가 등산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너도 그래야 등산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응답으로 이제 천왕봉 정상 갔더니 비가 와가지고 좀 힘들었다. 또는 뭐 대청문 갔던 얘기 했더니 뭔 소설 쓰냐고 해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등산을 한다. 그때 이분은 그냥 그 지리산 물가에 그 발 담그고 놀러 온 걸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등산을 하겠냐. 근데 제가 안내자를 조금 신세 지어가면서 대한민국에 약 한 300여 개의 정상을 밟았습니다. 그 백두산부터 한라산, 그 뭐 천왕봉 어떤 산도 그 정상을 그 이렇게 다 밟았는데 이 산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은 그 행복과 기쁨을 이렇게 얻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너는 눈도 안 보이는데 집에서 천왕봉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뭐하러 갔냐 힘들게 또 그 너 안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왜 남을 불편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물론 생각으로도 산을 갔다 올 수 있지만 산에 오르면 그 산마다 기운이 바람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느낌 너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안내하신 분들도 조금 이제 재밌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도 나를 어떻게 안내해달라고 할까 조금 미안했는데 어느 때 서로 저를 안내하려고 합니다. 저 숨못 타야 저를 안내합니다. 네. 그만큼 산을 가는데 건강도 있지만 또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취미거리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색소폰을 좀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기도 좀 불면서 내 마음도 좀 달래고 또 서투르게 곡도 좀 써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취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 예, 어둠 속의 빛 체험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요. 이 어둠 속의 빛 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200평 되는 공간에 빛을 차단시키면 눈이 뜬 사람, 비장애인들도 아예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인 상태에서 약 한 100분 동안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정원도 있고 음료 체험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명상실도 있고 눈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우리가 영화관 가면 영화를 보듯이 1시간 반 동안 암흑 체험을 이렇게 해보는 것인데요. 이 암흑 체험을 하게 되면 시각 장애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아온 삶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도 하고 자기가 한번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죠. 보통 사람들이 1분, 2분, 3분 눈을 감아본 적이 있어도 100분 동안 눈을 감아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200평 넓은 공간을 혼자 못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안내자가 누구냐면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럼 시각장애인들은 그 비장애인들을 안내해서 체험하게 해주고 체험비를 받기 때문에 그 체험비로 시각장애인들은 일자리가 되고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체험과 또는 자기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공간이 어둠 속의 빛 체험관입니다. 네. 전국에서 3번째로 건립되는 체험관이라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앞으로 잘 활성화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서울하고 청주에서는 이제 개인이 이렇게 민간 쪽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광주는 광주광역시하고 컨소시엄형으로 지금 마치 글로벌 모터스 만든 것처럼 네. 이렇게 협력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5.18을 비롯한 각종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체험장에 접목시킬 테니까 우리 이 어둠 속 체험관이 시각 장애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삶도 돌아보지만 광주 인권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느끼게도 할 수 있게 만들므로써 이제 이 시민들이 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또 여기 오는 것은 광주 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타지에서도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 참 의미 있는 공간이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지금 이제 기금을 모으고도 있고 네, 또 출자자를 찾고도 있고 해서 거의 다 되어가고 내년에 아마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어둠 속의 빛 이렇게 인터넷 치면 쭉 이렇게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건립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또 참여했으면 참여 더 좋겠다는 좋죠. 예,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강조하신 내용이 이제 장애인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예. 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시선을 좀 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했습니다. 예. 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되게 일상생활하면서 내 친구 중에 뭐 가수가 있다, 프로야구 선수가 있다, 뭐 국회의원이 있다, 뭐 공무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 다 합하여도 몇백 명입니다. 그 공무원 대한민국 다 합해도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그 장애인이 26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자랑해 보신 분 몇 분 계시는지, 아니 그걸 떠나서 어울리는 사람 중에 장애인 친구를 두신 분이 몇 분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내가 국회의원을 한 명 안다면, 그 비율로 따진다면 적어도 몇십 명은 장애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까이 지내고. 그만큼 장애인들은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서 멀리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현장에서도 우리 장애인 없었고, 직업 현장에서도 장애인 없었고, 이번에는 장애인이 정치에 조금 참여했지만 과거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늘 우리 장애인들은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 중심에서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신다든지, 의도적으로 장애인 친구들을 좀 만들어서 관계를 만든다든지, 장애인 단체를 후원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영향이 부족하면 그걸 보충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정보나 관계망을 넓혀갈 수 있는 일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이해한다고 하셔도 잘 모르세요. 어떤 처음 뵌 분이 저를 안내하는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손을 잡고 따라오기만 하면 잘 어디든지 가거든요. 네. 제가 등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더니 안 되겠는가 억울하게 해 나보다. 왜냐하면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너무 안 접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이 언론이나 요새 인터넷 치고 그러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친구도 만들고 참여 후원도 하시고 관계도 맺고 또 이렇게 이런 정보도 좀 얻으셔서 우리하고 같이 사는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더 장애인에 대해서 좀 알고 또 함께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해 예, 보이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신 게 이제 일자리 강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일자리가 네. 가장 큰 복지라고 하는데 네. 우리 사회 장애인들이 좀 더 많이 고용돼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그분들의 이 능력이나 이런 네. 것들이 좀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지금 말씀 좀 주시죠. 제가 이번에 시장님 이제 뵙고 이렇게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광주가 대한민국 모델로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만들어집니다. 현대와 광시하고 같이 출연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많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는 특성상 이렇게 하청을 많이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청에 일 밴더로 장애인 기업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요, 사마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1984년인가 이때 볼보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에게 줬습니다. 그때 장애인한테 그 기회를 줬더니 그게 살려져서 지금은 20개 지역에 700개의 기업이 있고 3만 2천 명이 근무하는데 그중에 2만 9천 명이 장애인입니다. 우리를 재활시키지 않으면 국가가 수급자로서 매월 월급을 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재활을 시키면 세금 내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살고. 그래서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스웨덴의 사말처럼 그 장애인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그 장애인들의 기회를 줘서 장애인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 기업이 사말처럼 퍼져가면 대한민국 타 지역에서도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그 효과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가 5.18로 그 민주화를 만들었다면 또 최초로 이런 상생협력의 글로벌 모터스를 만들었는데, 이 글로벌 모터스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서 그 장애인들의 실질적으로 직업을 갖고 이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할 것입니다. 예, 그러겠네요. 광주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지금 논의는 잘 진행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좋은 결실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이제 이 센터의 상임이사로서 또 예. 나름대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계시라고 생각되는데,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사를 만드는 것은 식품 사업을 하는데요. 이 식품을 만들어서 저도 이렇게 그 식품을 판매해서 소득을 만들어서 먹고 살지만 이 사회에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청취자분들 평균 나이보다는 제가 더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함께 사는 사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지금 그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하지만 또 이런 기업도 만들지만 이제 그 복지재단을 좀 만들어서 그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까지도 함께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들을 꼭 찾아내야 쓰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내 자식을 키우는데 너무 앞서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걸 너무 세월을 잘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부터서라도 저와 제 자식도 잘 컸으니까 제 일을 통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통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제가 앞으로 총력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장애가 있건 없건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코로나 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넓게 보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우리 삶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승화해 가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저는 나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약으로 쓸 것이냐가 문제인, 스스로의 문제인 하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